안녕하세요. 22년 동안 부동산 경매 외길을 걷고 있는 경매 장인 라골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꾸준한 모든 경매들 중에 특수 물건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더니 많이들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접근하기 힘든 경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밖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던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경매, 1,000만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매, 1,000만원으로 낙찰을 받고 돈을 벌었던 경매들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벌써 12년이나 됐네요. 이 당시에 제가 낙찰 받았던 빌라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정가는 8,500이었고 제가 낙찰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10만 1,000원 차이로 받았어요. 입찰자 꽤 많이 들어왔었고요. 보면 기존에 배당 신청을 한 700에 35만원에 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고 2010년에 재개발을 한다고 붐이 일었을 때 거래가액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가를 선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짧은 영상에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동일 번지에서 매각이 됐던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낙찰 받은 게 최초였고 2층이 한 8개월 후에 감정 9천에 낙찰가 6천만원에 낙찰이 됐었고 그로부터 3년 반이 흘러서 8,500 감정에 6,270만원. 저랑 낙찰가가 16년도에 낙찰받은 분은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층이 4층이에요. 4층은 일반적으로 빌라 시세를 결정할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탑층 빌라는 저층 혹은 2, 3층 빌라에서 1,000만원 정도 시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하가 낙찰이 됐던 사건이 있는데 지하는 시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사실 파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제가 낙찰 받은 금액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시세가 낙찰가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는 보이실 거고 뭐 최근 시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런 걸 자랑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0만원으로 이걸 세팅을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273만 1,000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은 여기 보시는 대로 416만 5천원 보증금을 냈었고요. 등기를 떼보면 아시겠지만 경락잔금 대출은 보통 낙찰가의 80%, 이 당시에는 뭐 90%까지 되던 시기긴 한데 심한 경우에는 한동안 100% 낙찰을 싸게 받은 경우에는 100% 경락잔금 대출을 해주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대출이 과다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무슨 잘 받은 낙찰이 아닌데 굉장히 뭔가 세팅을 쉽게 할 수 있는 시기에 여러분에게 뭐 목표 투자로 다가섰던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금리가 너무 저금리 기조하에 있었던 시기에 그랬던 것들은 지금 시세 차익이라든가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대출은 제가 이 당시에 8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원 대출을 받았고 등기까지 사실 1,1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갔겠죠, 당연히. 집 상태를 한번 보면 외관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위치가 나쁘거나 하진 않은데 제가 낙찰받은 부분은 이 부분이었어요. 샤시석도 좀 깝깝하죠. 대문 보이시죠? 대문도 아주 오래된 방화문이에요.
일단 이 시기에 제가 가장 우선시하던 건 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했고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에게 먼저 의사 전달을 하는 거였어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 생각이 있느냐. 낙찰 받고 이 세입자를 만나서 의사 전달을 했고 이 사람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대출 빼고 1,100만 원 정도 좀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배당기일 2012년 6월 7일 날 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가 대금을 부은 날부터 5월 1일에 제가 대금을 부은 날부터 월세는 받는 걸로 계약을 진행했고 700에 35만 원에 이 사람이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된 비용은 5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진행을 했었냐면 일단 투자금이 줄어들 수 있고 두 번째 인테리어를 그 당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굉장히 긴 시간 세를 왔어요. 실제 투자금은 500만 원이 안 됐고 한 달에 4,2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0만 원이 채 안 나왔어요. 그때는 금리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고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남았어요. 투자 원금은 실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걸 다 빼고 제가 실제 투자한 원금은 정확히 한 2년 정도 후에 회수가 가능했던 사건이라 진행을 그렇게 했고 2년 후에 제가 들어갔던 투자 원금 회수가 됐어요. 더 이상 인풋되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1년에 200만 원씩 차곡차곡 남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목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임대 소득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막판에 조금 속을 썩입니다.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됐고 미납된 월세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나간 날짜가 2021년 10월 31일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거의 야반 도주 하듯이 월세를 좀 밀리고 조금은 아니고 몇백만 원 밀렸어요. 근데 어차피 저는 투자원금도 다 회수가 됐고 이미 투자해서 임대 소득으로 임대 수익으로 저는 플러스로 한참 돌아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2021년 10월 말일에 이 사람으로부터 짐을 버리고 간 것도 좀 많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미 그 사람이 21년에 나갈 때까지 거의 9년여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흑자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결정을 합니다.